때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엄마가 짐승 같은 놈을 데려온 걸.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엄마는 그동안 절 혼자서 키워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엄마, 재혼하라니까 진짜. 난 정말 괜찮아. 이제 고등학생인 저는 정말 어른스럽게도 힘들게 사는 엄마를 보며 재혼을 부추겼죠. 하지만 엄마는 계속 대답을 피했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겠죠. 그래서였는지 그 일은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세영아, 인사해. 너의 새아빠 될 사람이야. 네? 이렇게 갑자기요? 네가 세영이구나. 엄마에게 말 많이 들었다. 아, 네. 정말 놀랐지만 애초에 재혼하라고 얘기한 건 저였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축하할 뿐이었죠. 그렇게 재혼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보였고 새아빠도 친절했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엄마가 없고 새아빠랑 단둘이 있게 되는 날이면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아, 커피 한 잔 타오거라. 이런 식으로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말이죠. 엄마가 있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지금부터였죠. 세영아, 엄마랑 아저씨랑 이혼해도 아저씨랑 만날 거니? 저는 진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죠. 세영아, 아저씨 아프면 간이식 해줄 수 있지? 네, 아프면 가족끼리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새아빠라 하지만 날 얼마나 봤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들로 이미 질려있던 상태에서 저 말을 들으니까 설령 농담으로 했더라 해도 농담으로 안 들렸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래, 애도 참. 아무리 농담이라도 엄마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엄마는 이렇게 장난처럼 웃어넘겼죠. 하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엄마가 진실에 귀를 닫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지금 제 손에는 아저씨가 엄마랑 이혼할 테니까 세영아, 우리 둘이 만날래? 새아빠의 음성이 담긴 녹음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새아빠의 돌발 행동은 말로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들려줬을 때 엄마의 충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로 넘어와서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고요. 하지만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었습니다. 전 왕따거든요. 그냥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심하게 당합니다. 아, 미안. 모르고 쳐버렸네. 아, 괜찮아. 그럼 당연히 괜찮지.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초딩 때부터 당해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면 이런 식의 말도 가끔 들립니다. 야, 얼마면 쟤랑 사귈 수 있을 것 같냐? 글쎄, 한 1억 주면 하루 정도로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야, 나는 1억도 안 될 것 같아. 비위가 상해서 돈보다는 내 건강이 먼저 아니냐? 하긴. 아니, 솔직히 제가 왕따긴 하지만 못생긴 건 아닌데 너무 말이 심하지 않나요? 물론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짱녀만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도 한번 못 걸어봤지만 긴 머리가 찰랑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며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발렌타인데이 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교실이 잘 짱박혔지. 돌아다니네. 안 쪽팔리나? 야, 그만 좀 해. 불쌍하지 않냐? 어? 저기 쟤한테 누가 초콜릿 들고 가는데? 저기 줄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였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그것은 초콜릿이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드디어 처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여자에게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버려. 쓰레기통까지 너무 멀어서. 상자 좀 버려달랍니다. 옆에는 다른 애들이 와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 너가 너무 유명하길래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 그냥 다른 애들한테 당한 거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좋아했던 짱녀에게 이런 걸 당하니까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짱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다시 소개하지만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아, 안녕하세요. 언니에게는 5년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란 바로 저의 학교 선배였죠. 선배는 얼굴도 존잘에다가 인품도 좋아서 학과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언니가 저를 보러 학교에 왔다가 교내 카페에서 우연히 합석한 걸 계기로 둘이 사귀게 되었죠. 선배는 언니가 엄지척을 할 정도로 언니에게 잘해주었고 좋은 남친이었습니다. 물론 언니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존예에다가 선배에게 잘해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벼랑간 선배에게 이별을 고했죠. 미안,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일이 터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과 동기가 그 선배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너네 언니랑 헤어진 거 맞지? 응, 맞긴 한데 왜 자꾸 캐물어? 나 사실 예전부터 그 선배 진짜 좋아하는데 너희 언니랑 헤어졌으니까 자리 한 번만 마련해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언니 전 남친을 너한테 어떻게 소개시켜줘? 아 진짜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넌 자리만 만들어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 진짜 좀 그렇지 않아? 내 언니 전 남친인데. 내가 다 감내할게. 이렇게 해서 둘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지만 전 더 이상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언니는 쿨하게 그렇게 해. 걔도 결혼정년기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럼 난 미안함 좀 덜 수 있겠다. 라며 도리어 환영 의사까지 밝혔고 전 둘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곧 사귀게 되었고 올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선배의 결혼 소식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했던 언니는 결혼식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넌 도리상 참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엄청 몰아붙입니다. 엄마 말로는 언니가 꿈을 이루고 이젠 결혼을 하려다 보니 그 선배가 계속 눈에 밟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제게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싫다고 하니까 욕을 막 하고 나가네요. 아마 제 아이디로 선배 인스타를 염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만 공개로 되어 있어서요. 저와 언니의 사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저는 등교 계약을 하고 며칠 뒤 은지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은지는 외모가 귀여워서 호감이 갔던 친구이기도 하였고 교실에 혼자 앉아있었기에 제가 친구가 되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말을 걸었고 저희 둘은 만난 지 하루 만에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늘 둘이서만 함께 놀았었고 이동 수업 갈 때 학교 시간 등등 늘 같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와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지원이랑 예서, 민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지를 그 셋에게 소개시켜주고 은지는 그 셋과 친해지면서 저희 5명은 그룹이 되어 같이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새로 사귄 친구랑 저의 기존 친구들이 친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친구 3명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지원이랑도 친해지고 예서랑도 친해지고 민소리랑도 친해져서 너무 좋다고 해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이런 건 며칠 뿐이었죠. 은지랑 친해진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민소리가 은지를 뺏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5명이 놀고 있었을 때도 은지랑 손잡고 나가버린다거나 저랑 은지랑 팔짱 끼고 어디 가려고 하면 민소리가 먼저 은지랑 팔짱을 끼고 가버립니다. 민소리가 비었고 민소리가 생기니까 제가 필요 없어진 듯이 말을 걸지 않는 은지도 조금 미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저만 느끼는 질투인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 그룹이 2대3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민소리랑 은지는 완전히 절친이 되었고 저랑 예서랑 지원이 이렇게 셋이 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한 명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셋이 노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민소리가 카톡으로 저 걱정하는 척 나랑 은지랑 친하고 예서랑 지원이랑 친하지? 그럼 넌 혼자 남는데 새 친구 한 명 사귀어서 둘이 다니는 건 어때? 이 말 듣고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 A나 B 이런 애들이랑 친해져 보라거나 쉬는 시간에 우리랑 놀다 이동 수업 때 다른 친구랑 가보라고 하거나 그룹 멤버는 4명이 딱 적당하다고 하거나 저보고 그룹에서 나가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속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상처받았어? 너 힘들어 보여서 조언해주려고 한 건데 조언? 이게 조언인가요? 결국 제가 참고 민소리랑 계속 톡하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민소리는 은지랑 연인인 줄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엔 둘은 사라져 있고 종치기 1분 전에 손잡고 나타나고 이제는 하교도 은지랑 못합니다. 이유? 민소리가 뺏어갔으니까요. 민소리는 너 시간 없지? 우리 둘이 갈게. 나는 이상한 말까지 하네요. 시간 없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은지는 저한테 말을 이제 한마디도 안 걸고 손톱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느라 친하게 지내는 등 이젠 너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젠 예서도 민소리 때문에 뺏기는 기분입니다.
이러다 지원이마저 뺏겨버리면 어떡하죠? 전 저한테 관심 없는 은지도 제 친구를 뺏어가는 민소리도 믿게 느껴지는데 제 질투가 심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